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동훈이 그 한심 공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누구죠? 그 40년 지기 석동현 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컷오프 시켰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사실 공천개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방금 나온 보도를 보면 공천을 진행하는 중에 컷오프 기준을 변경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 지난 총선 때도 인천에서 호떡 공천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민경욱 후보하고 민현주 후보, 원래 민현주 후보가 결정된데 그거를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민경욱 줬는데 결국 낙선한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걸까? 이거 반발 없겠습니까? 갑자기 하다가 중간에 공천 룰을 바꿔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호떡 공천이 과거에 이제 김용호 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그 사단인데, 네.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근데 저는 그때도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그 1차 대전이 뭐 약속대로이다 뭐 말이 많았는데, 네. 왜 권력 투쟁이 없겠습니까? 네. 권력 투쟁 없는 정당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식의 호떡 공천이 일상화되고, 최근에도 이제 송파 갑지역 이제 말씀하시는 네, 건데 네. 석동현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네. 민주평통 사무처장 네. 서강급까지 지내신 분인데 네. 이분이 지금 컷오프를 당하고 물론 네.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배현진 의원이 작동시키고 있는 송파의 소위 말하는 삼남매 그래서 가불병 같이 뛰자라는 거거든요. 송파 삼남매. 그 본인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뭐 남매인지 뭔지 그렇게 부르는데 진짜 남매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예. 그분들끼리 팀을 짜서 움직이는데 지금 배현진 의원의 영향력이 예.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배현진 의원이 누구랑 손을 잡겠습니까? 네. 송파 삼남매가 누구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예. 박정훈, 그 TV조선 앵커랑 그다음에 이제 배현진 앵커. 의원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고 이제 병지역에서는 김성용 행정관을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 지금 어쨌든 움직여야 될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천 달라고 이 라인업을 가져가기에는 일단 배현진 의원부터 홍준표 시장 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을 좀 이렇게 그래도 배현진 친윤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친윤도 초기 친윤이 있고 초기 친윤. 또 아닌 분이 있고 하니까 근데 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내에서 홍준표 시장 쪽 사람이고 또 경선에서 세게 붙었기 때문에 원래 원조 친윤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도 속에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영역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화가 많이 나시고 경로를 더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독일도 안 가는 데에는 전 이런 당내 갈등 요인도 좀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좀 추측도 해봅니다. 독일 왜 안 갔을까요? 저는 독일을. 좀 다른 측면에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견해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완벽하게 장악됐다 보거든요. 완벽하게 장악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두 차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고 한 차례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사실상 이제 물러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강력하게 주고 그 뒤에도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잡음이 나오니까 화천 화재 현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현장으로 불러가지고 사실상 고개 숙이게 하고 나중에는 대통령실까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왜 안 갔냐? 지금 이 부분을 끊임없이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이 사전에 조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송파 공천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앞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인사를 총선 이후에도 사실 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포석을 사실 저는 눈에 보이는 포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신경 쓰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저쪽에서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럼 지금 대중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정이 좀 가고 없을 있다는 뿐인데. 거죠. 매정하지 못할 뿐인데 각절하지 못한 건데 왜 못 나오지? 왜 못 나와? 텔레비 왜 못 나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정확한 시그널을 준 거죠. 300만 원짜리 받아도 돼요 이제? 받아도 되고 왜냐면 카메라를 들고 와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면 지금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새로운 법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새로운 법리. 100만 공무원 그렇게 해도 매정하지 못하면 받아도 되는 거야.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다 피해자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그 일선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컨대 뭐 요만한 거라도 민원인이 갖고 오면 그 큰일 나는 거고 김영란법 위반이어서 절대 저희 그런 거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새 그런 게 조금 무너졌다는 제가 소식은 듣습니다. 근데 어느 큰일이에요. 조직이나 뭐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영부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뇌물 혐의가 드러났는데 명백하게
이렇게 카메라에 포착돼 드러났는데도 이걸 수사를 안 하고요. 거기다가 대통령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네. 국민들 앞에 뭐 정이 없어가지고 매정치 못해가지고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이 너무 뇌물 범죄를 그러니까 끊어내지 못해서 받았다라는 거니까 네. 참 이런 식의 뇌물 범죄를 옹호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네. 대한민국은 불명예지만 이제 뇌물공화국 되는 겁니다. 뇌물공화국이죠. 이거를 처리하지를 않는데 네. 그럼 김건희 여사 통해가지고 다 뇌물이 들어가죠. 네. 안 막는데 네. 정이 지금도 계속 매정치 못하실 거 아니에요. 임기 사람 끝나고 성정이. 임기 진짜 끝나고 큰일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뭐 이 명품백 홍보대사로 나가시려고 그러나 전 세계적 지금 홍보대사가 돼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네. 언론이 다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뇌물공화국이 되면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국민들이 자존감이 자존심 상한다. 우리가 이런 나라의 국민이었어라고 스스로 자문하게 되고